자, 여러분 3장은요. 운동대사입니다. 운동대사란 운동에 따른 몸의 대사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아는 챕터이죠. 자, 크게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가 바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9년과 2023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자, 고강도의 단시간 운동할 때는 인원질 과정을 통해서 젖산 과정을 통해서 유산소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때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자, 저강도의 장시간 운동할 때는 유산소 과정이 쓰일 것이고요. 젖산 과정에서 인원질 과정, 즉 에너지원은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점점 변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운동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앞장에서 ATP, PC 시스템, 그리고 무산소 시스템, 그 다음에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짧은 시간에 고강도 3초 이내 운동할 때는 인원질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즉 100m 달리기나 순간적으로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에너지 시스템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당연히 고강도에 가장 맥시멈 하게 낼 수 있는 근력이나 근지구력들이 지속적으로 낼 수 없으니 이게 근력에서 근지구력으로 바뀌어야 되니 유산소 과정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을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쓰이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 측정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접 측정 방법이에요. 21년과 23년도의 기출문제고요. 직접 측정은 말 그대로 이런 열량계에 들어가서 이런 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동을 할 때 생겨나는 열들이 이 외벽에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얼마나 열을 내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단점들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간접 측정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호흡을 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여 호흡가스의 양과 성분의 변화를 측정한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고 들여 마실 때는 산소를 들여 마신다 해요. 들여 마시는 산소와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비율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미로 짐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 측정 방법이에요. 이때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을 호흡 교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요. 보통 0.8에서 안정시에서 맥스로 1.0, 그러나 실전에서는 1.5까지도 바로 이 RER 값이 변화가 된다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R 값이 0.8 또는 0.85에 해당되면 저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 해요. 저강도 운동을 하면 에너지원을 뭘 쓴다? 지방을 쓴다. 그러나 호흡교환율이 호흡이 가빠라지고 호흡교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호흡교환율이 1.5까지 또는 1까지 올라갔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고 탄수화물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RER 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원은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바뀌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호흡교환율 18년, 19년, 21년, 23년도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이산화탄소 생성량과 산소 섭취량 사이에서 호흡의 지수를 이야기한다. RQ 또는 RER 또는 R 동의어입니다. 시험에 세 개가 다르게 나와도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RER도 증가를 한다. RER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요 에너지원이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비단백질 호흡률 RER이 0.85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0.8보다 높으면 탄수화물이 쓰이고 있고 0.8보다 낮으면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예요. 자, 표를 볼까요? 지방과 탄수화물의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운동 강도고요. VO2max라는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죠. 내가 운동을 할 때 최대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 들여 마신 산소가 몸에서 근육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다시 VO2max가 높을수록 체력이 좋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VO2가 맥스가 높은 고강도의 운동을 할수록 탄수화물은 점점점 많이 쓰이게 되고 고강도로 갈수록 지방은 점점 약하게 쓰이고 있다.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 컨셉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무산소 시스템, 즉 젖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젖산이 몸에 쌓이게 된다. 이 젖산들이 어느 정도에 쌓이게 되고 역치점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게끔 되는 이 시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젖산 역치점이다. 젖산들이 운동할 때 막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운동을 고강도로 계속 하다 보니. 이때가 바로 젖산 역치점이다. 이것들은 시간과 비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 젖산 역치 시점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젖산 역치 시점이 이렇게 여기서 10분의 젖산 역치가 쌓여서 더 이상 운동을 난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열심히 운동을 8주간, 12주간, 16주간, 6개월간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이 젖산이 쌓이는 지점이 점점 시간이 뒤로 가더라. 그래서 젖산 역치 시점이 이렇게 뒤로 가더라. 50분에 오더라. 이게 바로 트레이닝의 이펙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동 중에 젖산 역시 한번 더 볼까요? 운동 부하가 증가해서 젖산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면 근육세포 주변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트레이닝에 의한 대사 적응. 운동 생리학 과목이에요. 운동을 할 때 인체적으로 인체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챕터예요. 과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 이펙트에 대한 대사적 적응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20년, 21년, 23년, 24년, 20년, 22년 매년 나왔다. 우리의 트레이닝 방법은 크게 유산소 트레이닝과 무산소 트레이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산소 트레이닝 말 그대로 산소를 포함하는 트레이닝, 다시 말해서 운동 시간이 길다. 무산소 트레이닝, 산소가 없이도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산소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운동 시간이 짧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유산소 트레이닝은 러닝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산소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산소 트레이닝, 러닝을 꾸준히 했더니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봤더니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표현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가 됐다. 1회 박출량의 증가, 뒤에 심장에서 배우겠지만 심장이 이렇게 따라가면 좌측 레프트 벤트리큘러에서 혈액을 빵 짜주는 이 양이 증가했다. 1회 박출량은 스트로크 볼륨이다 라고 표현한다. 마이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변화되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하더라. 왜냐하면 근육 구석구석 산소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의 밀도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마이토콘드리아 적응이 된다. 골격근에서 지방 산화로부터 얻은 에너지 생성 비율이 증가한다. 골격근의 모세혈관의 수의 증가가 되고 운동 중 혈액의 공급이 근육으로 원활하게 된다. 자, 슬로우 5 트위치, 지근 섬유가 비율이 증가된다. 반대로 무산소 운동에서는 패스트 5 트위치가 증가한다. 이것들은 뒷장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산소 시스템 패스트 트위치라고 하는 타입 2 섬유 비율이 증가한다. 그렇죠. 근육의 비대, 근육이 커진다. 그리고 근육 섬유가 근섬유가 커진다. 증대된다. 그리고 ATP 시스템 저장 능력이 증가한다. ATP 시스템과 무산소 해당 과정, 이게 두 개 무산소 시스템이죠. 필요한 효소 활동들이 증가된다 등 유산소 시스템과 무산소 대사 트레이닝에 대한 대사 적응은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로 정리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심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근육 섬유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